안녕하십니까. 한범덕 TV 한범덕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이스타 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섬은 그야말로 이 남아메리카 칠레 쪽에서도 멀고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먼 그야말로 절의 고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섬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살던 것 같은데 없어졌느냐. 또 거기 특이하게 9m가 넘는 거대한 석상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모아이라고 합니다. 이 모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궁금증이 많은 섬인데, 이스터 섬은 이 부활절 섬이라고 해서 1700년경에 야고프 루헤베인이라고 네덜란드 사람이 여기를 발견한 날이 부활절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스터 섬이라고 밝혀졌는데, 이 섬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사람도 친절하고 했던 기록은 남겼는데, 그로부터 50년 뒤에 제임스 쿡이라는 유명한 선장이 항해 일지를 남겼는데, 이 섬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안 사는 섬이 됐느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섬 자체에 대한 수수께끼가 많이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휴먼카인드 브레우만이라는 사람은 이 섬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문명으로부터 고립되어서 내전과 사륙으로 점철된 이스터 섬의 신화는 지구 문명의 임박한 파멸이 바로 이 섬에서 보는 것 같다라는 비유를 하는데, 브레우만은 사실은 이 섬은 그렇게 전쟁, 기아, 서로 사람을 잡아먹는 이건 존재한 바가 없는데, 잘못된 연구 자료를 인용해서 이게 또 확대 재생산이 된 잘못이 있다라는 것으로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 섬이 이렇게 잘못 알려졌느냐는 브레우만의 가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22년에 야고프라는 사람이 이 이스터 섬에 갔을 때는 여기 원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명 있었고, 이 양반들이 와서 친절하게 마중을 하고 먹을 것도 내주고 건강했었다고 항해 일지에는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서 이 야고프는 돌아간 것 같은데, 그로부터 50년 뒤에 제임스 쿡이라는 선장이 또 역시 이 섬에 착륙을 하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야코프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원주민들한테 환대를 받고 떠난 것으로 또 나와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면 서로 사람들이 안 살게 된 섬이 되고 석상들은 막 파괴되고 모아이라는 큰 것들은 나무는 없고 이랬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더니 1914년 20세기 들어와서 캐서린 루트리지라는 인류학자가 여기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 따라서 조금 가설이 좀 잘못됐는데, 옛날에 귀가 큰 장이족과 귀가 작은 단이족이 서로 살아서 서로 싸움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설을 이 루트리지라는 교수가 세웠는데, 이거를 또 그 후에 50년 뒤에 노르웨이의 그 탐험가가 있습니다. 헤이 위리달이라는 탐험가가 이게 맞을까 해서 카누를 만들어 타고 직접 이 섬을 갑니다. 가 보니까 갈 수는 있었어요. 가서 보고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장이족, 단이족에 대한 그 루트리지 교수의 논문도 바꿨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약간은 가공된 그런 이 이스타 섬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기가 막히게 팔려가지고 5천만 권이나 팔려서 잉카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내전을 일으키고 서로 사람도 잡아먹고 석상도 덩달아 세워가지고 멸망을 하게 됐다. 그래서 2005년에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 헤이 위리달이라는 노르웨이 탐험가의 이야기를 여러 학자들하고 해서 동시에 증명하게 됨으로써 이스타 섬은 완전히 인류 문명의 멸망을 예고하는 인간 내재된 본성이 서로 탐욕적이고 서로 뺏고 뺏기는 이러한 전형을 보여주고 환경 파괴를 했다라고 알려졌던 것이고, 이 브레우만 교수 자체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얀 보아세마, 이분도 역시 네덜란드 라이덴 교수인데, 이분이 이걸 하나하나 찾아본 겁니다.
실제 이 얘기가 맞나? 그래서 1722년에 야코프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스타 섬이라고 명명한 그 사람의 항해일지, 50년 뒤에 제임스 쿡의 항해일지를 꼼꼼히 뒤져보니까 어느 한 곳에도 이스타 섬 주민들이 배고프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 싸웠다는 이런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뺏고 뺏는 내전을 일으키고 사람까지 잡아먹었느냐는 그런 엉터리 이론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그 잘못된 전원에 의한 거와 또 헤이 위리달이라는 탐험가에 의한 억지 상상의 책이 이러한 잘못된 기록이 나오게끔 만들어진 거 아니냐. 실제 이 내전이 일어났느냐, 장이족과 단이족이 싸웠느냐는 그 참사 현장은 아무리 눈을 씻고 비벼봐도 이게 나오질 않는 겁니다. 또 헤이 위리달 이 팀이 발굴한 나무꽃 이런 걸 보면 그 시절에 풍족했던 살림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변한 건 찾아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싸우고 싸운 흔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석상 모아이도 보면 대부분 채석장이 그게 있고 옮긴 거는 그중에 일부 한 900개 되는 것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옮겨갔는데 이건 그동안의 역사로 보면 400~500년 동안 1년에 한두 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서기 이후 300년에서 900년 사이에 폴리네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잉카 제국, 남아메리카 쪽에서도 일부 와서 주민을 이뤘는데 여기 다이아몬드 교수는 거주 지역 곱하기 해서 15,000명 정도가 살았을 걸 보는데 정밀하게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또 인구 증가를 0.5% 정도로 해본 결과 이 섬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고 많아야 2~3,000명 정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경작지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한두 그루 벼서 모아이로 옮겼어도 그 나무를 빈 흔적에 오히려 농사질 땅은 생겨가지고 먹을 식량이 부족했다는 가설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서 다 없어졌느냐? 이것도 따지고 보니까 폴리네시아 쥐가 아마 어느 순간에 여기 들어와서 삼림을 항폐화시켰는데 이 쥐의 번식력이 대단하답니다. 한 마리가 한 50년 번식을 하면 몇 100만 마리가 될 정도로 이것이 그 원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인간이 삼림을 황폐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섬은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사는 섬이 됐느냐? 이거는 19세기 들어와서입니다. 페루 정부가 여길 들어와 가지고 이스터 섬의 주민 거의 대부분을 잡아갑니다. 왜 잡아가느냐? 당시 농사의 필수적인 질소 비료가 화학적으로 만들어지질 않아서 남미에 있는 구아노라는 새의 배설물로 이루어진 거기에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캐내는 그런 일에 그 구아노 가지고 전쟁도 했답니다. 그래서 페루 정부가 이스터 섬의 주민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노예가 금지됐었는데 세계 각국 정부가 항의를 하니까 다시 생존자 겨우 몇십 명을 이스터 섬에 되돌려 보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천연두를 알았습니다. 그 천연두로 또 남아있는 주민마저 전멸을 시킨 그런 사례가 이스터 섬의 주민들을 몰살시킨 그 원인으로 직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1722년 야코프, 1772년에 제임스 쿡의 항해 일지가 둔갑이 되고 장이족과 단이족이 있어서 서로 내전하고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고 또 모아이라는 석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놓고 서로 더 크게 세우려고 돌도 없애면서 나무도 황폐했다는 이런 환경재앙의 문제, 인류의 문명의 내일을 본다는 이스터 섬의 이 시나리오는 완전히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얀 보아스엠마라는 교수의 연구에 의해서 브레우만도 결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자료의 인용, 확대 재생산이 이렇게 이스터 섬을 완전히 잘못 오도했다는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보면 사실 사람은 원래부터는 본성이 서로 오손도손 먹을 걸 나눠주고 서로 힘을 합하면서 어느 최고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공동사회라는 수렵체지민 사회를 다시 보여주는 본보기가 이스터 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터 섬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